안녕하세요. 동일가족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따끈따끈한 뉴스죠.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자, 알아봅시다.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아이고 참, 되자마자 뭐 이거 들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우린 사실 한미 FTA 맺어서 관세 빵인데 관세 25% 매기겠다고. 자, 25% 내라는 거예요. 그러고 진짜 할 거야.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딱 날짜를 못 박은 거죠. 이거 뭐 동맹도 없어요. 그죠? 일본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25%.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8월 1일부터 무슨 얘기예요? 너 8월 1일 전까지 나랑 협상해야 될걸? 8월 1일 넘어가면 이거 바로 때릴 거야. 막 몰려갔죠. 타결됐습니다. 자,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이제 심플하게요. 여기랑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일본. 왜냐면 지금 일본, 한국 1, 2위로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비슷해요. 요구하는 것도 비슷하고 줄 수 있는 것도 비슷하고. 자, 요구하는 게 똑같아요. 미국에 세금 내. 미국에 투자해. 미국 자동차 사. 미국 쌀도 사고 알래스카에 투자도 해. 이걸 다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일본한테도 요구를 한 겁니다. 똑같은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를 많이 들어주면 우린 손해예요. 그죠? 일본도 손해고. 그럼 적게 들어주고 많이 얻어야 돼요. 그걸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비교를 하려고 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과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게. 자, 보면 다른 나라들 보면 이게 지금 기준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적자가 많은 나라. 반대로 상대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흑자, 돈을 많이 버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왜 너 우리나라 와서 돈 벌어가? 우리가 무슨 호구야? 문제 삼는 거예요. 정상적인 무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흑자를 본 국가 중에는 15%가 가장 낮습니다. 15%보다 낮게 협상한 곳은 없어요. 한국 15, 일본 15. 비슷하게 얻어낸 거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박사님들 정말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걸려 있거든요. 자, 우리는 잘 지켜낸 걸까요? 많이 얻어낸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우리가 협상을 왜 한 겁니까? 트럼프가 이거 요구하니까. 이거 낮추려고. 자, 여러분 관세라는 게 뭐예요? 관세라는 게 무역에 있어서 자, 한국과 미국이 있을 때 한국산 물품을 이제 미국에 팔고 자, 미국산 물품을 이제 한국에 팔죠. 관세가 빵이었습니다. 빵. 왜냐면 한미 FTA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미 FTA를 맺었잖아요. 한미 FTA가 뭐냐면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는 마치 그냥 같은 나라인 것처럼 관세 없이 물건 서로 주고 팔자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의 지금 이 얘기는 역사적으로 지금 흐름을 바꿔놓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FTA 뭐냐면 자유무역이 대세였어요. 자유무역에는 뭐냐면 글로벌이 다 함께 한 지붕으로 살자. 요거를 지금 뭐로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보호무역으로 바꿔놓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상호관세입니다. 그죠? 상호관세.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혼자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뭐 그런 협상은 없죠. 서로 다 같이 내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손해예요. 왜? 우리가 더 물건을 많이 파니까. 우리가 흑자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버는 이유? 한국이 미국에 물건 많이 파니까. 그럼 그때마다 세금 매기면 그 세금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상호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게 상호관세.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자동차도 지금 우리는 없었는데 이거 요구했고 철강 알루미늄은 지금 50%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더 안 나왔어요. 아직 수치가. 그것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25% 요구를 했잖아요. 아까. 요거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게 중요했어요. 누구보다 낮추는 게 중요해요? 일본.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은 우리의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 여기가 미국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일본, 혼다, 도요타 여기가 미국 전체 시장이 한 30% 가까이 차지해요. 가장 많이 미국의 차를 파는 두 국가예요. 근데 관세가 올라간다는 관세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차값, 원래 차 가격이 있죠. 거기에 플러스 관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소비자가 가격이 매겨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관세가 오른다. 그러면 소비자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소비자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만약에 일본은 15%까지 떨어졌었는데 25%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만 17%다. 그럼 여기에 2%가 더 붙잖아요. 2%가. 그럼 2%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죠. 차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죠. 잘 안 사는 거죠. 그래서 타격이 컸던 겁니다. 이 관세라는 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본도 한국도 똑같이 상호 관세가 15%로 결정이 났고요. 자동차 관세 15%로 결정이 났고 철강 알루미늄 50%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줄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더 나가는 거죠. 일본이 작년에 미국에 405억 달러어치의 차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더 많이 팔았어요. 683억 달러. 자, 그런데 일본은 그 전에는 자동차 관세가 2.5%였어요. 그럼 10억 달러 내던 게 만약에 25%였으면 100억 달러로 늘어났던 거예요. 그죠? 10배니까. 근데 15%로 줄어들면서 60억 달러를 내게 생겼고 우리는 원래 관세가 없었어요. 빵이었어요. 25%였으면 170억 달러를 낼 뻔했는데 15%로 가면서 102억 달러를 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나올 겁니다. 누가 협상을 잘한 거예요? 일본과 한국 중에. 일본이 잘한 거죠.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 일본은 2.5가 원래 있었어요. 한국은 빵이었어요, 그동안. 한미 FTA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어요. 일본은 2.5% 관세 핸디캡을 안고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차를 팔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15%가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5%가 고스란히 오른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12.5%만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협상을 누가 잘한 거예요? 일본이 더 잘한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이. 우리도 끝까지 이 12.5로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관료들은 일리가 있네. 미국과 일본하고 형평성이 안 맞네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무조건 15를 주장했다. 게다가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엔저 있기 때문에 수출에 더 유리해라고 지금 일본 쪽에서는 꽤 잘한 협상이야.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외에 철강 알루미늄은 똑같이 50%예요. 자, 그 외에 지금 이제 이런 거 남아 있잖아요. 관세 협상 남아 있거든요. 이런 거.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똑같이 한국과 일본에게 이런 최혜국 특혜를 약속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손해 보진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얻어낸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자동차가 제일 중요했는데 자동차에 있어서 일본이 더 협상을 잘 했다. 그러면 떨어뜨리는 거는 일본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리기 위해 양쪽 나라가 줬잖아요. 그 준 게 뭐예요? 미국에 투자하라고 해서 이 투자를 보고 떨어뜨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줬을까요? 자, 미국에 투자해! 얼마 한 겁니까? 자,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그럼 누가 더 많이 준 거예요? 일본이 더 많이 줬네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아까 깎은 건 일본이 더 잘 깎았어요. 자, 그러면 준 건 지금 겉으로 보면 일본이 더 많이 줬네요. 일본 5,500억 달러. 그죠? 한국 3,500억 달러. 자, 500억 아닙니다.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요게 어느 정도냐면 요게 486조고요. 요게 한 780조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냐면요. 680조예요. 680조. 와,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금 투자액을 지금 약속을 한 거죠. 이것도 제가 좀 비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일본은 5,500억 달러 선불로 줬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우리가 받고
일본은 10%를 받는다. 일본은 관세 인하를 구매한 거다 돈 주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건 미국이 소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거다.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를 한국이 가져간다? 이건 뭔 말일까요? 여러분 봅시다. 원래 투자라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뭐 삼성전자, 그죠? 아니면 현대차, 이런 현대, 한화, SK 뭐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해요. 미국에. 대표적인 투자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공장 짓는 거 떠오르죠. 미국에 공장을 지어요. 자, 나는 여기 공장 지을 겁니다.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죠. 왜? 우리 돈으로 공장을 짓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누가 얻어요? 누가 벌어요? 우리 기업이 벌죠. 돈을 냈으니까. 그죠? 그러면 미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수익을 얻어요.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그럼 수익을 얻어요. 그럼 미국은 뭐가 이득이에요? 일자리가 생기죠. 그죠? 가서 현지인들을 고용하게 될 거니까 미국인 인력을 쓰게 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죠. 세금을 받죠. 또 거기서 뭐 공장 운영하면서 발생한 여러 세금들도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 와서 투자하라. 우리도 외국인 투자하는 이유, 투자를 받는 이유 똑같죠? 외국인 돈으로 우리 투자 유치를 해서 그럼 우리 일자리가 늘고 우리는 세금 벌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예요. 근데 미국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일본은 5,500달러, 우리는 3,500달러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돈을 프로젝트에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 그 이익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 돈은 누구 돈이에요 지금? 일본 돈이에요. 일본이 5,500달러를 내요. 내면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누가 결정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돈으로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하면 일본이 자금을 대고 그러면 그 자금, 미국에서 항생제 만든다는 그 자금을 누가 운영하느냐? 그 프로젝트는 누가 운영하느냐? 그 돈을 프로젝트에서 운영할 사업자에게 누가 준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미국이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결정권도 미국이 갖고 돈은 누구 돈이라고 지금 계속 누구 돈이? 일본 돈. 근데 그 이익의 90%는 미국이 갖고 10%만 일본이 가져갈 것이다. 근데 한국에 똑같이 얘기를 해요. 투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 일본과 한국이 돈을 냈는데 투자처는 트럼프가 결정하라고 90%를 가져가는. 미국은 돈 한 푼 안 태우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김용범 절체시장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로 단순하게 이 개념이라면 이거 문명국가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의 지금 한 해 예산에 맞먹는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을 미국이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그걸로 버는 수익도 다 미국이 갖고 우리 자선 사업입니까? 그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될지를 모릅니다. 먼저 타결한 일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도 놀란 거죠. 뭔 소리야. 자, 봅시다. 5,500억 달러는 은행 등 일본 정부의 금융기관에 의한 출자나 융자 보증의 상한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내 재투자를 뜻하는 것이다. 한국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쫓아만 오십시오. 김용범 절체시장. 우리 투자 2,000억 달러에는 직접 투자 대출 보증이 있는데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대출이고 직접 투자는 매우 낮을 것이다. 미국 90%는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로 보고 있다. 뭐냐면 이 돈을 5,500억 달러 혹은 2,00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상한액인데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투자. 이건 진짜 현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공장 지으면 현장에 공장 지을 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직접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대출,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거. 세 번째는 보증. 자, 니네가 이 사업하다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질게 하는 보증. 대출과 보증은 직접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이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은 대출일 거고 직접 우리가 투자하는 건 매우 낮을 것이다. 이걸 다 합쳐서 3,500억 달러 혹은 2,000억 달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90%라는 건 90%의 미국 수익이 가져간다는 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요. 그럼 이 수익은 그냥 우리가 한국으로 가져가도 되잖아요. 지금 보통 투자는 우리가 번 돈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번 돈은 그냥 빼서 한국으로 가져가지 말고 다시 미국에 재투자, 다시 미국에 재투자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빼지 마라 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김용범 실장 말로는. 어차피 우리는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게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큰 시장에 우리가 진출해서 그 투자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는 가져가고 90%는 거기서 계속 투자할 거를 찾는 시드머니로 삼자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라는 건데 이건 또 우리 쪽에서 좋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진짜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설마 그러겠냐는 거죠. 그런 펀드가 그런 기금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명확히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용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용처의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번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 두 단계에 있어서는 처음 지금 시도하는 약간의 개념의 기금 투자를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무리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렸다가 그걸 좀 낮춰줬어요. 낮춰준 대가로 뭘 받을 것인가 미국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죠? 이렇게 공장 지으라고 할 건지, 뭘 할 건지. 그런데 이런 투자 액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린 투자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너는 턴키로 이만큼 돈을 내라는 액수만 정한 투자를 요구한 겁니다. 우리도 다양한 카드를 들고 갔는데 우리 처음에는 안보 패키지가 들고 왔잖아요. 방위비까지 끼워 넣어서. 근데 미국이 너 방위비는 일단 관심 없고 투자해.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이걸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 이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근데 우리는 일본의 선례, 유럽, EU의 선례. 유럽은 뭐 7,600억 달러인가를 지금 유럽 EU는 했죠. 를 따져서 일단 우리는 합의를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사실 이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일본도 한국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하기 전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갔잖아요. 왜? 일본이 먼저 타결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뭐냐 이거? 뭔 얘기야 이게?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90대 12기 말이 돼? 일본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잖아요. 아까 깎는 거는 경쟁이지만 주는 거는 지금 약간 동병상련인 겁니다. 서로. 그리고 또 주는 거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가서 협상할 때 일본은 안 그랬잖아요.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아니면 일본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줘요.
이렇게 협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부분 앞으로부터의 협상에는 둘이 또 파트너가 될 소지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가가 있었죠. 바로 농산물입니다. 자, 트럼프가 요구한 거 미국산 쌀 사과 혹은 쌀 개방해. 왜 그러냐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우리나라 농수산물도 좀 많이 오픈을 했는데 대부분 오픈을 했는데 오픈 안 한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쌀,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고기. 지금 이제 우리는 30개월 이상은 안 들어오게 하니까 일본은 이미 진작에 소고기는 풀었어요. 그러니까 쌀인데 쌀은 일본도 한국도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 주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안보 주권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미국에만 의존하다가 미국이 쌀 안 팔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죠? 국내 쌀 시장을 지켜야 돼요. 왜냐면 경쟁력만 따지면 미국 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돈이 별로 안 드는 거죠. 원가가 뭐 큰 땅에 뭐 그냥 드론으로 확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고 하는데 우리는 다 일일이 손으로 하고 우리도 많이 뭐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크기가 작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켜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지네 쌀 더 팔려고 개방하라고 한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협상은 일단은 쌀만 넣고 보면 한국이 더 협상을 잘했어요. 왜냐면 일본도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체 수입 쌀을 77만 톤만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 쌀을 씁니다. 일본 쌀을 일본이. 근데 그 개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방은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입해오는 총량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대신 그전에는 미국산 쌀이 전체 수입 쌀의 45%였어요. 요걸 75%로 늘렸습니다. 뭔 얘기냐면 총량은 그대로인데 총량 중에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적게 사오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손해를 본 거죠, 오히려. 네. 미국은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쌀 30%나 더 사주네?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거는 80억 달러를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한국은 지금 예민했습니다. 근데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고기도 30개월 넘는 거 사오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니고 쌀도 개방을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사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역을 낮춰줘서 쉽게 검역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많이 못 파던 거를 미국산 사과나 이런 것들을 더 들어올 수 있게 검역을 완화하는 안으로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알래스카에 투자라는 거 있었는데 요거는 이번에 뭐 엄청 민감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만 돼 있는데 일본 발표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LNG 프로젝트죠. 한국은 요 알래스카 얘기를 콕 집진 않았고 아까 LNG 1,000억 달러 구매하기로 했잖아요. 그거와 연결됐고 알래스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가거나 빠진 것 같아요. 자, 대신 일본을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항공기도 100대 사고 이번에 한국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요거는 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원래 이렇게 사오던 거다. 일본 언론들 보니까 이것도 뭐 원래 미국 쪽에서 사오던 거라 그냥 주력이 아니라 덤으로 이런 건 그냥 사주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협상을 잘 한 걸까요? Don't to the news. 자, 세금 내 똑같아졌어요. 상호관세 25, 15, 자동차관세 25, 15, 상호관세 25, 15, 자동차관세 25, 15. 근데 결과적으로는 세금 내는 일본이 조금 더 잘했다. 왜? 우리는 원래 0에서 15로 간 거고 일본은 2.5에서 15로 간 거니까 원래 내던 게 더 있었으니까 우린 더 많이 내게 된 거다. 일본이 좀 협상을 잘했다. 투자만 보면 액수만 보면 일본이 많다. 그러면 3,500억 달러가 많다고 볼 거냐 적다고 볼 거냐. 야당은 너무 많이 줬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이 정도면 훨씬 선방했다. 자, 왜?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만 콕 집어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득이 되는 거다. 2,000억 달러를 봐야 되는데 2,000억 대 5,500억 하면 잘한 거다. 근데 야당은 무슨 소리냐? 3,500이 아니라 LNG까지 사줘야 되니까 4,500억. 너무 많이 퍼줬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 일본은 개방은 안 했고
수입을 양을 좀 늘리는 정도. 그다음에 옥수수, 콩 같은 거 다른 거 사주는 정도. 그다음에 항공기, 무기 사주고. 우리는 쌀, 소고기 추가 개방 안 하고 사과, 배 등 검역을 완화하는 정도. 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사과 농가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던데 어쨌건 여기는 엄청난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한국도 일본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쪽 입장에서는 뭐 이게 엄청나게 큰 타격이다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결과적으로는 요 자동차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이 투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투자는 지금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뭐 자동차 가격은 올라가니까 더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차값을 다운시켜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고 투자라는 게 또 투자했다가 또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망하는 상황에서 또 투자도 좀 이상한 구조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뭐 정부가 정부 돈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기업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들로서는 좀 부담이 커진 거는 맞다. 근데 또 어쨌든 상대적인 경쟁이니까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또 뭐 한번 해보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곧 미국 가서 정상회담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투자액을 한국이 투자액을 더 발표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에게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 우리나라에게 원래 요구했던 상호 관세는 몇 %였을까요? 1번 5%, 2번 10%, 3번 25%, 4번 30%. 곳곳에 힌트가 있으니까 박사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요.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립니다. 아시죠? 평일에 읽으신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292회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당원들을 절망하게 했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꼽은 8대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다다다 정답은 4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사과하라는 건 아니었죠. 정답자 나갑니다. 첫 번째 정답자님 선미김님, 김선미님이신가 봐요. 4번 윤석열 탈당 하트 8개 땅땅땅땅땅땅.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핌둥님 4번 유익한 콘텐츠네요. 누구는 부들부들하고 있을지도. 오, 부들부들? 누굴까요?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답자님 축하드립니다. 현님 HYUN 밑에 바 아랫바 4번 윤석열 탈당. 견제가 되지 않는 정당은 망가집니다. 국민의힘이 견제를 할 만큼의 성장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공민경님이신데 좀 비슷한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국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이 독주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힘이 빨리 정신 차리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중에서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당이 없으니까요. 그럼 모든 권력은 견제가 있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나라 입장에서는 자, 야당 좌우에 날개로 나는 게 좋습니다. 야당 빨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승원방님. 국민의힘 개혁 쇄신이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심층 분석해 주신 프로그램을 응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대체 이 어디서부터 위기가 시작됐는가를 저도 이렇게 쫓다가 이번에 뉴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정답자님들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만 딱 클릭하시면 예, 어떻게 선물 받으신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